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수태에서 뿌리 내린 필로덴드론 삽수를 흙에다 옮겨 심는 정식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어린 식물들, 특히 필로덴드론과의 이제 식물들을 삽수를 쳐서 번식을 하는 거죠. 수태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받아서 흙으로 옮겨 심고 이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정작 요 이제 수태를 털어내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구독자님들이 요 수태를 뿌리에서 털어내는 거 조금 무섭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달라. 말씀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그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수태를 조금 조밥을 내서 심었더라면 조금 더 제거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저는 그냥 좀 긴 수태를 사용해가지고 제거할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요 핀셋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약국 가시면 팔고요. 다이소나 뭐 이제 올리브영 그런 데 가도 가끔씩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이 일자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휘어 있는 게 요 수태를 잡아 빼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태에서 이 애기 필로덴드론을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은 필로덴드론 엘초코 레드라는 그런 개체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이 잎 뒷면이 빨갛게 변하는 그런 필로덴드론입니다. 요거를 이제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걸 언제 옮겨 심느냐면 이렇게 투명이라서 뿌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요 겉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타고 내려가는 게 눈으로 한 대여섯 가닥 정도 보일 때 옮겨 심으면 좋습니다. 그럼 얘를 일단 요 컵에서 꺼내봐야겠죠. 꺼낼 때는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하시고 손을 넣어서 얘가 이 상이나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 다음에 툭툭툭 하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뿌리들이 이 수태 밖으로 이제 삐져나와가지고 벽을 타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뭐가 뿌리고 뭐가 수태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요게 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솜털 같은 게 많이 자라 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뿌리인데 요거를 다치지 않게 수태를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핀셋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수태가 좀 뭉쳐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살살살 털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밑에 부분부터 톡톡 살살 잡아 당겨 주시면은 뿌리가 상하지 않고 웬만한 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시면 특히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좀 단단한데 이 뿌리에 지금 들러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부분을 잡고 살살살 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딱 걸려 있는 느낌이 나면 얘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핀셋을 이용해서 하시고 이제 옆에 부분도 이 끝에 부분 수태를 잡고 아주 살살 당겨서 뽑히는 것만 뽑습니다. 얘도 여기까지만 당겨지고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안에 이 새 뿌리랑 엉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이런 건 내비두시고 또 옆에 살살 당겨서 제거되는 것들만 일단 손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당겨보면 어딘가 걸려 있죠. 이런 거는 또 냅두고요. 계속해서 수태가 손으로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들 얘도 여기서 걸리네요. 이것도 이렇게 내비두시고 이제 사방팔방 돌아가면서 이 수태를 1차적으로 손으로 털어줍니다. 얘도 이렇게 여기서 걸리네요. 걸리는 부분에서는 하지 마시고 이제 위에 부분도 수태를 조금씩 털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걸리죠. 내비두시고 이렇게 긴 수태를 사용하시면 조금 불편합니다. 애초에 이걸 좀 조밥을 내서 심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뿌리 털 때 훨씬 수월하게 수태를 털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린 개차라서 이 뿌리 한 올 한 올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살 떨어지는 숫대 위주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도 이제 털고 나면은 이제 엉켰던 숫대들이 조금씩 많이 풀어지면서 아까 제거되지 않았던 이런 애들도 이렇게 잘 제거가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이렇게 숫대를 제거해 줍니다. 거의 이제 삽수가 드러났어요. 이 정도 되면 한 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고요. 계속해서 이 숫대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내 줍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숫대를 좀 조심해서 털어주는 편인데요. 사실 요거를 그냥 팍 뜯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뿌리야 뭐 새로 받으면 된다 하시고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도 돼요. 저도 좀 과감하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혹시나 싶어서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많이 키워보고 또 이제 이 식물 번식하는 거에 좀 도 같으면 저도 좀 그렇게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수태를 제거해서 심어주는 편입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큰 것들 제거해 주시고 여기도 잡고 그러니까 수태와 뿌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색깔도 조금 달라요. 요거는 뿌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수태예요. 이렇게 수태만 잘 제거를 해주십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끊어지지 않게 당겨지지 않는 거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수태를 잘 털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요 정도 했는데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요대로 흙에 심으면 나중에 이 수태가 썩거나 과습이 올 수 있으니까요. 수태는 웬만하면 큰 수태들은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거의 다 수태가 제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태들은 보면은 이 심지가 까매요. 그래서 구분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요 뿌리들은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검은 거, 요거는 수태겠죠. 요거를 수태 심지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조심조심. 이쪽에서 안 빠지면 다른 쪽에서 잡고 살살 제거를 해줍니다. 중간에도 아직 조금 남아있죠.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한 줄기 나온 거잖아요. 요 한 줄기 나온 거에서 이렇게 뻗어 있는 건데 이거 잘못하다 이째로 툭 부러지면 되게 속상하고 또 다시 뿌리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항상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수태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태에 요 까만 것도 수태인데 이것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수태 뭉탱이 같은 거를 요 정도만 이제 해주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뿌리예요. 요게 여기 조금 수태 남은 거 마지막 요 정도 제거해 주시면 지금 꼭 산삼 뿌리 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뿌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뿌리 정리가 아니고 뿌리에 붙었던 수태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큼 큰 것들은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핀셋으로 잡고 이제 제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포커스를 좀 다시 맞춰 볼게요. 이런 수태밥 같은 거 여기도 뿌리 끝에 붙어있는 이런 수태밥들만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털어주십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만 하시면 더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좀 큰 것들, 요런 것들만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조금 다듬어 주시고 흙에다가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핀셋을 굳이 없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손으로 좀 많이 적응이 돼서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될 때 핀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당기듯이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엘초코의 뿌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 산삼 캐는 것처럼 열심히 캐보았어요. 이제 이거를 흙에다가 심어줘야겠죠. 제가 요즘에는 필로덴드론 같은 식물들은 원예용 상토 70%에다가 산야초 30% 섞잖아요. 그 배합으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분은 좀 작은 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조그만한 12cm짜리 슬립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다가 배합해 놓은 상토를 배합토를 이렇게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필로덴드론 엘초코의 뿌리를 잘 위치를 시켜줘요. 그리고 뿌리가 나 있는 요 부분까지 흙에 잠기도록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위치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이제 상토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상토를 배합해 놓고 밖에다가 꺼내놔가지고 지금 상토가 다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좀 나는데요. 원래 이렇게 상토가 한번 바짝 마르면 물을 흡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물 주실 때 한 번 주시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막 바짝 말랐고 가루가 날리잖아요. 이게 이제 흠뻑 주신다고 물 주시고 밑으로 흘러나왔다고 해서 물 다 줬다 끝 이러면 안에 상토는 이 말라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짝 마른 상토는 물을 한 번 더 주시거나 처음에 한 반나절 정도 저면 관수를 해두시면 요 상토 속에 있는 뭐 코코피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시 수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남는 부분에 골고루 배합해 놓은 배합토를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심어주신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누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큰 식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흙이 붙어있는 째로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줄 때는 이 뿌리가 없는 부분을 눌러서 좀 다져주기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과 위치만 좀 이제 잡아주셨다면 화분 옆을 톡톡톡톡 쳐서 그리고 이렇게 땅에다가 두드려 주셔서 얘가 이제 딱 잘 설 수 있도록 이 정도 안 흔들릴 정도로 이제 심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주는데요. 물 줄 때도 제가 좋은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을 주실 때 요 물조리개로 주면 확 파여요. 얘도 작은 물조리개이긴 한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힘 조절을 잘못하시면 훅 파이는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조금 어린 식물들을 물 줄 때는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케찹통, 뭐 간장통, 소스통이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물을 주시면 되게 안전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이것도 가지시고 천천히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토가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분 아래로 물이 나온다고 해도 한 몇 번 더 흠뻑 주세요. 그리고 저면 관수로 반나절 정도 담가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물을 주시면 흙이 잘 파이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물을 줘서 이제 흙 속에 있는 공기층도 조금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으로 좀 심어주면 얘도 뭐 좀 잘 자라주겠죠. 저는 원래 한 두세 번 정도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직 안 나오네요. 물을 줘도 밑으로 빠져나온다고 해서 끝내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두 번 더 저면 관수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이 좀 없어서 영상 마무리 짓고 물 한 번 더 주고 이제
베란다 따뜻한 곳에, 빛 좋은 곳에다가 얘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뿌리에서 숫대 터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